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석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이 일본 야구 그 얘기를 좀 하다가 왔는데 위원님이 또 일본 야구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또 일본 야구 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한 이 선수 요즘 잘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는 선수가 이제 사실 별로 없어져가지고. 물어보면 그래 내가 바로바로 나오잖아. 그니까요. 난 아직도 좋아해. 그래서 일본 야구를 또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구나. 일본 야구 재밌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본 야구의 매력이 뭐예요? 일본 야구? 네. 일본 야구는 잘 완성됐다. 완성도가 높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야구가 뭐라 그래야 돼? 그 흐름의 변화를 네. 잘 인정을 한다. 예전만 해도 일본이 정말 그 고집스럽게 일본의 그 스몰 야구를 그쵸. 국제 대회에서도 정말 많이 했지. 정말 많이 했는데 고집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면은 선수들의 그 피지컬 예전에는 살도 찌면 안 되고 호리호리 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이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몸 더 좋은 선수들 많지. 그리고 아까 보니 그렇던데. 이 스윙이 네. 옛날에는 갖다 맞춘다면 이제는 완전 풀스윙 히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투수들은 또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일본은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매년 메이저리그를 가는 선수들이 또 뚝뚝뚝 나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또 일본 야구 얘기 또 하면서 또 저희 이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야구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네. 볼넷과 실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야구다운 야구를 진짜 볼 수가 있어. 그쵸, 우리나라 KBO 리그를 뭐 낮게 내가 뭐 보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 못 하잖아요. 뭐 13개의 볼넷. 네, 이거는 네. 13개는 그 퍼시픽 리그하고 무슨 리그지? 잠깐 퍼시픽. 센트럴. 센트럴 리그하고 퍼시픽 리그가 한 경기를 다 해도 15개가 안 나와. 야, 그러니까 하루를 다 해도 그 몇 경기냐 도대체? 6개 팀씩 그쵸. 있으니까 3경기씩 하고 6경기 아니에요? 아닌데? 뭔 소리야? 그렇지. 아, 맞나요? 만약에 그러면 에, 6경기지. 6경기 동안 다 합쳐서 15개가 안 나와. 아유, 그 정도인가? 볼넷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 경기에도 한 나오니까. 한 경기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KBO가 아무리 스피드업을 외쳐도 선수들이 그 정도를 받쳐주질 못해 기량이.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그러게요. 근데 지금 뭐 하리언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 야구에 4군까지 있다는 말에 놀랐어요. 우리와는 규모가 다르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이 야구를 하는 선수들의 그러니까 하는 선수들이 일단 엄청 많다 보니까 재능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부분도 또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도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채팅 미리미리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뭐 인기는 센트럴, 실력은 퍼시픽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또 이 일본 야구 또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 오늘 갑자기 쌀쌀해져서 코가 말썽이네요. 두 분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서영님 또 공부하는 학생 또 이렇게 몸 건강 또 잘 챙겨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지금 위에도 뭐 오늘 갑자기 날씨 또 추워졌다고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낮 기온 24도라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라고 또 힐러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고등학교 팜 자체가 또 다르잖아요. 야옹이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은 고교 야구를 이원화했다고 합니다. 엘리트 팀 200개, 게다가 또 클럽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이제 키우는 것 같다고 하는데 고교 야구 개수가 3,000개가 넘는데요. 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50개, 60개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차이가 진짜 엄청 많이 나네요. 100개까지는 안 돼요. 지금 그래도 많이 이제 뭐 창단을 해가지고 많이 늘기는 했는데. 차이가 많죠. 그러게요. 이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저 어저께 또 이제 주요 소식, 저는 또 이제 메이저리그에도 관심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 KBO 리그 출범 40주년 플러스 이제 월드투어,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이제 오는데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부산과 서울에서 이제 2경기 나눠서 열리고 있는데 뭐 2주 뒤에 메이저리그에서 오게 될 선수들, 이 선수단 명단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뭐 MLB 올스타 대 NC, 롯데, 삼성 연합팀 뭐 이렇게 붙는다고 하던데 뭐 김하성 선수도 오고 뭐 최지만 선수도 뭐 섭외하고 뭐 이제 여러 선수들이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뭐 새로운 시도들 허구현 총재가 이제 그 KBO 총재 역할을 맡으면서 좀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는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팀들하고 경기를 하면서
이런 그 기량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팬들로 하여금 오프 시즌 때 더 많은 이제 볼거리 제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네. MLB에서 좋은 선수들을 보낼까요? 점중이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8년에 그 NPB에도 이렇게 투어 왔었었거든요. 메이저리그가. 그때 명단을 쭉 보면은 타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선수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근데 이제 투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프시즌, 비시즌에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조금 급이 다소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오기는 했었는데 요번 투어도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 뭐야? 아 깜짝이야.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의원님. 한달가는데 재채기 나오네. 그러게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또 한화 이야기,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또 요것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러리님 엄살이 심하신 게 아닌가 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잘 모르는 선수들에게 득점을 못 뽑는 거 보고 구경꾼 입장에서 깜놀했다고 이 LG 타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LG 지금 뭐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다소 좀 뭐라고 한 말씀 또 드리면은 또 그 팀이 진짜 바로바로 못 해버리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LG 트윈스 요즘에 또 타격이 침체되어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LG 트윈스. 네, 어제 장민재 선수에게 또 꽁꽁 틀어 막혔었던 경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네. 최근 기록이 좀 나오나? 네, 나옵니다. 몇 경기가 나오나? 몇 경기 보려면 좀 그렇게까지는 달리 가야 돼요. 그렇게 네. 되죠. 뭐 한두 게임 못 치면은 타격 어떻게 보냐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진짜 그 대답을 드리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진짜 네네.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5이닝 뭐 1득점, 한 3경기, 4경기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이제 고려해 볼 텐데 한두 경기에서 뭐 점수 1점, 2점 이렇게 났던 거는 좀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 20일입니다. 오늘이 20일이요. 네. 뭐 1점 내고 4점 내고 4점 내고 그 전에 2점 내고 뭐 무득점. 그러게 조금 저거 하긴 하네요. 뭐 5득점, 1점. 여기 9월 10일에 또 두 자릿수 득점한 이후로는 이제 한 몇 경기 동안 좀 약간 좀 침체된 모습이기는 하네요. 맨날 똑같은 얘기 제가 반복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진짜 타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타격이 잘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겠지만 네. LG는 타격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힐러리님은 제가 몇 번 봐서 얘기도 나눠봤지만 네. 한 7대2 정도의 경기를 매번 만들어야 조금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실 것 근데 같아요. 그 이기는 팀 입장에서는 되게 좀 진짜 이상적인 스코어긴 하네요. 7대2면은 점수도 좀 낼 만큼 냈고 또 뭐 너무 또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좀 그러네요. 네. MLB 올스타로 최지만 선수나 김하성 선수가 올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이 섭외는 당연히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와 조금이라도 혹은 이제 대한민국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선수들과 모두 접촉을 해본다고 하니까 아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또 이제 막 한국에서 이 외국인 선수 생활을 했었던 그런 선수들한테도 다 이제 제의가 들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좀 기대할 만한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에런 저지, 뭐 오타니 뭐 이런 선수들이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너무 뭐 떨어지는 선수들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 뭐 MLB 올스타 팀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 그냥 메이저리그 선수와 붙는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올스타가 월드 투어니까 월드 투어. 그러니까 올스타 정도 급이면 그거에 맞는 선수들이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름이 월드 투어라니까요. 월드 투어야. 그래서 MLB 올스타가 아니고. MLB 올스타기는 한데 월드 투어기는 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자, 그럼 저희가 슬슬 또 주제 첫 번째로 또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말 듣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한화 2023년이 기대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HYU님 또 뼈 때리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2022년이 기대되는 한화.
사실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올 시즌도 사실은 이미 최하위가 확정이 된지는 또 진즉 또 확정이 좀 됐었는데 하지만 뭐 한화는 내년에 뭐 진짜 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너무나도 좋은 유망주를 이제 많이 모아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최근 3년간 신인 지명 선수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차 1라운드 남지민 선수, 그리고 21년에 2차 1라운드 김기중 선수, 그리고 지난해 전체 1라운드 지명 1차 지명이죠 문동주 선수,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전체 1번 김서현 선수까지 정말 이 최근 몇 년 동안 최하위를 이 전전하면서 이 모은 정말 특급 유망주들 이제 드디어 뭐 1군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남지민 선수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시즌 22경기 이 선발 또 20경기를 또 소화를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6.37이지만 위원님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선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십니까? 남지민? 아니었나? 아니었는데 기록 보자. 올해 뭐야? 기록 한번 읽어주세요. 2승 11 방금 읽었잖아요. 좀 더 크게. 2승 뭔 소리야? 2승 11패 평균 자책점 6.37 6점대 평균 자책점 6.37. 네. 6.37. 한화 이글스 팬들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십시오. 네, 한화니까 뛸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뭐 LG나 나머지 뭐 다른 팀이었으면 선발은 뭐 얘기 꺼낼 것도 안 되고. 네. 근데 그래서 한화 이글스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게 이게 기회에서 끝나는 지금 시간이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몇 년째입니까? 예. 리빌딩만 대체 몇 년 하느냐 몇 이런 년을 얘기들 많죠. 리빌딩이 아니라 계속 실패예요. 실패. X 실패. 응? 이제 팬들은 당연히 이제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고 저는 진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자리예요 지금. 네. 이게 제가 볼 때 하나가 지금 뭔가 좀 더 기대를 가져가려면은 FA 영입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성은 이미 야수들 육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지체가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이렇다 할 선수들이 크게 눈에 띄는 선수가 많이 보이지도 않고 야수는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FA 영입으로. 김인환, 노시환이라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새로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선수라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김인환, 노시환은 한화 내에서는 좋은 자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나머지 9개 구단에 있는 동일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하고 붙여 놓으면은 이 선수들 다 그냥 최하위 선수들이에요. 한화니까 지금 내부 경쟁. 아 그래도 그 정도인가? 아 그래도 저- 잘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성에 차진 않죠. 한참 더 해야지. 그리고 선수들의 그 의식 자체가 그냥 자기 자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얘기는 뭐 전에도 하셨던 이야기고. 한화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투수들은 뭐 계속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팀이 최하위를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픽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뭐 해마다 좋은 그런 조건이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아직도 물음표가 많아요. 마운드도 1차 지명을 많이 뽑기는 했지만 문동주 선수가 과연 얼마나 던질 것이며 근데 좋은 자원을 뽑기는 했는데 이 선수들을 뒤에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좀 약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좀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나는 포수도 영입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왜요? 보는 사람 최준 중에 선수 FA 했잖아요. 최리호 선수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네.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를 아 그래도 이미 네. 그 50억 주고 했는데 또 사요? 뭐 트레이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더 좋은 선수 왜 거기서 자꾸 만족을 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꼴찌하는 거야. 그렇구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기중 선수 얘기도 뭐 저희가 해드렸고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군 무대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2군에서는 그래도 좀 잘 던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김서현 선수 최근에 이제 댓글창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U18 그 야구 대회에서도 이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너무 많이 던졌다. 4연투에 투구수가 213개 뭐 이렇게 소화를 했는데 어쨌든 이 대회에서 아쉽게도 또 노메달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 가능성을 또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하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주위에서 나올 정도로 선수 영입에 나는 올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니 그래봤자 근데 3명밖에 안 되잖아요. FA 영입.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채워서 해야 된다고요? 풀로 다 채워. 무조건 다 채워.
FA는 3명밖에 영입이 안 되지만 트레이드가 있잖아. 트레이드는 근데 내줘야 되는데. 내줘야지. 누굴 줘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줘야지. 유망주들 지금 많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 네. 그리고 또 유망주들을 많이 원하고. 근데 하나는 지금 필요한 거는 유망주가 아니라 직전감이라니까. 이게 생각을 달리 해야지. 컨셉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LG나 이렇게 좀 그 갖춰져 있는 팀들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가 차라리 더 필요하지. 즉시 전력감 뭐 지금 충분하니까. 근데 하나는 유망주가 아니라 즉시 전력감을 더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예를 들어 뭐 2대1, 3대1 트레이드가 되던 뭐 현금이 뭐 붙던 뭘 하던 뭐 그런 액션이 진짜 필요하지. 안 그러면 또 똑같아. 내년에 또 똑같아. 또 똑같아. 이거 지금 몇 년째야. 내년 기대된다. 내년 기대된다. 기대는 무슨 뭘 기대돼? 전방이 끝나면 꼴찌 어차피 확정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너무 내가 진짜 너무 막 어쩔 때면 막 짜증나고 답답하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운영을 왜 저렇게 할까? 네. 감독이 경기 운영을 못하는 거는 그건 나올 수 있어. 그건 감독의 이제 뭐 자기의 기량이고 능력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수단 구성원 자체가 그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감독도 모르겠어. 붙어보면은 몇 게임 해보면 이건 못 이긴다 알지. 그러려면 뒤에서 뭐 하겠어 그냥. 뭐 돈이 됐던 뭐가 됐던. 그리고 구단이 얼마나 지원해줘 위에다 얘기하면은. 김성현 회장이 또 하면은 또 뭐 옛날 있잖아. 나 태균이 잡아올게. 누구 한다고 하면 잘 잡아와. 네네네. 그래 해주잖아.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지 몰라. 그러게요.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뭐 룩꾸꺼 은마리님께서 이게 무슨 RPG 게임도 아니고 유망주들로만 잔뜩 채워서 키운다고 크는 것도 아니고 팀이라는 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뭐 이게 메이저리그라면 진짜 유망주를 싹 모아가지고 뭐 성적이 안 좋아도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는 뭐 탱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사실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의 그 특수한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사실 10개 구단밖에 없는 한국 프로야구에 곧바로 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이글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내년에는 조금 더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똑같이 이제 유망주들의 성장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사실은 너무나도 오래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또 같습니다. 이제 팬들이 또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예전에 정근훈이 이용균이 다 영입을 했는데 왜 그때도 가을 야구를 못 가? 뭐 한 해 가기는 했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 팬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진짜 시즌 끝까지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 왜냐하면 5강 경쟁을 계속 했잖아. 할 수 있었던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5강 경쟁 무슨 5강 경쟁이야. 이미 뭐 전반기가 몇 경기? 한 80경기 하면은 뭐 확정됐잖아, 벌써. 그쵸. 그러니까 팬들은 아니 나머지 팀들은 144경기에 대한 그 장기 레이스의 기대감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 이글스는 100경기도 안 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팬들 언제까지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할 거냐고.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도 좋지만 또 이제 추가적인 영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 4명의 1차 지명 선수들 남지민, 김기중, 문동주, 김서현 이 4명의 선수 중에 위원님이 좀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선수 혹시 있으세요? 김서현 선수죠 당연히. 김서현 선수. 남지민 선수는 그냥 나는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그래. 크게 나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매력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네.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문동주는 일단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선수죠. 일단 구속에 대한 그 매력이 원체 있으니까. 그리고 문동주는 사실 선발로 그렇게 많이 던진 선수도 아니었고 네. 이제 프로에서 던지려면 더 몸을 좀 단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추어 때도 뭐 그렇게 많이 던진 선수는 아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무리다 하고 있는 김서현 선수는 선발로도 많이 던졌고 네. 이닝도 많이 소화를 했고 이미 이게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죠. 문동주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는 오히려 즉시 전력감으로 바로 투입이 가능한 그런 몸이 돼 있는 선수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화이글스가 사실 최하위를 오래 하면서 이 좋은 유망주들을 많이 모았는데 솔직하게 해서 이제 류현진 선수 이후 뭐 류현진 선수 이제 불세출의 투수이긴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에 류현진 선수 이후에 한화는 왜 신인들이 또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입단을 했을 때는 하나가 성적이 좋았지. 그때는 네네네. 뭐 김태균, 뭐 이범호부터 해가지고 뭐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 뭐 정민철, 구대성 투수 중에서 그렇지. 근데 그랬죠. 이제 송준 선수도 있었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큰단 말이야.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2승 11패 6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남지민 선수가
야수들이 좋고 힘이 있는 팀에서 만약에 던졌다면은 그거보단 더 좋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수는 더 는단 말이야. 더 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최소한의 조그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정말 커요. 이거는 오히려 실패가 올해는 남진 선수 패가 많으니까 실패가 좀 많았던 지금 시즌인 거고. 네. 많이 이겨야 돼. 많이 이겨봐야 돼. 많이 자꾸, 이겨봐야 된다. 많이 이겨봐야 돼. 그래야 선수들이 쑥쑥 큰단 말이야.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유망주들로만 계속 다 갖다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선수들 너무 없다는 거지 그 동안에는. 그래서 뭐 오늘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하여튼 뭐 영입은 진짜 필수입니다. 내가 볼 그러게요, 때는. 그러게요. 근데 커피의 향 그리고 느낌님이 문제는 FA 선수들이 같은 값이면 하나를 안 가려고 한다. 성적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좀 이 선수 입장에서도 이 FA로 넘어갈 때 좀 팀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 성적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돈만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 선수들이. 음. 당연히 팀이 잘해서 좀 진짜 재미있게 그렇게 야구를 다 하고 싶어 하지. 근데 진짜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 하나가 같은 값이면 사실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기 막 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는 뭐 이제는 핑계인 거야. 아니 돈을 더 주던 아니면은 뭐 말 어떻게 해서라도 뭐 설득을 잘 해가지고 잡아와야지. 잡아. 진짜 FA 같은 경우는 진짜 결과로 말해주는 거야. 결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 팬분들께서도 계속 이제 뭐 이군 그래도 최원호 감독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남재민 선수도 또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흐름이 좀 좋아진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1군 무대에서 오래 경험을 쌓으면서 또 이제 좀 뭔가 이 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사실은 이제 올라갈 때가 이제 찾아와야 되고 2018년에 잠깐 가을 야구를 경험을 했었던 게 많은 팬분들께는 위안이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리빌딩에 있어서 시간을 늦췄다라는 이제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성공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성공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 프로는 진짜 말 그대로 결과야 결과. 리빌딩은 내가 듣기에는 핑계로밖에는 안 들려. 어떤 팀이든 뭐 성적 안 좋고 뭐 하면은 뭐 리빌딩이다 맨날 그러잖아. 뭐 어디 이제 숨고자 하는 뭐 핑계거리로만 나는 들리지. 사실은 그 리빌딩이라는 얘기는 진짜 자신 있으면 리빌딩이라는 얘기 안 꺼내. 언론에서 만들어주는 거지. 뭐 좋으면 좋은 기사 이렇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리빌딩은 난 지겹다 진짜. 그러게요. 이제 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베르 감독 이 체제 아래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얼마나 많아 지금 선수들. 뭐 LG 팬들 뭐 예를 듭니다. 뭐 LG 팬들 뭐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천웅이라든지 뭐 이형정 선수도 뭐 마찬가지고 보면은 그런 주전급으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 많잖아. 네. 이게 예를 들면 그런 선수 적극적으로 해야지. 적극적으로 저거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꼭 이제 내주고자 하는 선수의 카드는 너무 약하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항상 보면 트레이드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뭐 달라는 선수도 큰 선수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HYUN님 말씀처럼 키움이 리빌딩이라는 말 쓰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주축 선수들 많이 나가고 또 그런데 그 자리를 또 새로운 선수들이 채우고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FA 유출이 많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화수분 야구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던 팀이지 않습니까? 김태형 감독도 그런 얘기 안 해. 있는 자원으로 또 뭐 만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맞아요. 올해는 지금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랬잖아. 그거는 뭐 글쎄요. 언제 진짜 우리가 한화에 대한 얘기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참 지금 3할 초반이죠 승률이. 네. 뭐 이러니까 재미가 없죠. 3할 3푼 6리니까 네. 좀 이 9위와의 격차도 지금 11경기 넘게 차이가 나니까 좀 리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하나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그 한대화 감독님 시절에 그때 야구도 되게 재밌었고 또 그 이후에 김성근 감독님 오셨을 때 마리한화 신드롬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화는 조금만 이 성적이 뒷받침되면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버티고 한화 팬을 계속 하신다는 것 자체가 팀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하실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사랑님 한화는 오히려 야왕 때 없는 선수 데리고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때 한대화 감독 시절에 6위로 시즌 마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진짜 기가 막힌 역전승 이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도 좀 인상적으로 기억을 좀 하고 나는 있습니다. 하나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LG랑 잠실에서 경기하는데 그 홈스틸 했는데 그 보크인데 그냥 인정해버린 거. 나 진짜 심판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기억나? 그렇죠. 네네네 저도 기억나. 그래가지고 나와갖고 욕하셨잖아요. 그 한대화 감독님이 예끼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아마 나는데. 우리 팬들도 그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 팬들 진짜 죄송해요. 그때 안 좋은 그 아니 너무 옛날이다. 기억을, 이게 몇 그거 년이냐. LG에서 아니 이게 이미 와인드업이 들어가서 발을 뺐는데 그걸 어떻게 투구라 그래? 아니 그때도 심했어 그죠? 심판들은. 그걸 보크인데 100% 보크인데. 심판들에 대한 얘기 또 오늘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래 재밌다. 그래 한화는 상반기에 외국인 투수 2명이 3달 동안 빠진 게 치명타였습니다. 링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근데 확실히 좀 그렇죠. 영향이 그렇죠. 있었던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KBO 리그에서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버티고 있을 때 다른 이제 토종 선수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혹은 이제 감각을 찾는 뭐 그런 시간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이 원투펀치가 다 부상으로 이탈을 한 과정에서는 좀 시즌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화남 인터내셔널님 반갑습니다. 라이브 어디서 하는지 겨우 찾아왔네요. 얘기하셨는데 저희 뭐 유튜브 이 커뮤니티에 저희가 또 방송 링크도 또 남겨드리고 또 지금 네이버 메인에 있지 않나요? 네이버 메인에도 또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메인에도 한 구절 저희가 이에 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많이 라이브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조원우 코치님 작년에는 SSG 벤치 코치였는데 올해는 중계 때 보니까 벤치 안 계시던데 재계약 안 하신 건가요? 이군에 계시지 않나? 아니야 계셔. 계셔요? 네, 계세요. 지금 좋은 코치님 계십니다. 올해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도 있어. 안 보여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뭐 피해 다니나 보네. 계시나? 그래 지금도 벤치 코치 맞습니다. 지금도 벤치 코치 맞으시는데 뭐 이 중계 잘 안 잡히셔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뭐 하여튼 뭐 그렇네요. 오늘은 기아가 또 연패를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쓱 우승이다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어디랑 하길래 저러시는 거지? 오늘 LG랑 해서 SSG 팬분들께서는 또 기아를 응원하는 또 기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해가 충분히 가는 그런 상황이죠. LG와 SSG의 개인차 지금 3.5경기 차니까 좀 기아 타이거즈도 응원하고. 옛날에 몇 년도더라? 2000 내가 LG 때인데 이게 몇 년도지? 2007년 6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즌 막바지야. 음. 몇 경기 안 남았을 때 이제 두산이 잠실 경기였고 LG가 인천 문학이었어. 그때 SK랑 경기를 했는데 이겼어. 그때 LG는 이미 그 탈락을 한 상태였고 SK는 이제 뭐 순위 싸움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경기 끝나고 잠실에 왔는데 두산 팬들이 집에 귀가를 안 하시고 전부 반겨줬어. 그 많은 팬들. 이기고 왔다고? 이기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잖아 지금. 그렇죠, 순위 싸움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버스 내리는 선수들마다 한 명씩 이름을 막 영어를 막 두산 팬들이 전부 다 막 별일이다, 그죠? 이건 뭐지 이거 왜 별일이다. 후다닥 막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팬들의 마음이 그건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나는 순위 싸움이 재미가 있는 게 네. 우리 팀이 졌을 때 상대가 어떻게 해서든 그 라이벌 팀이 이겨주면은 또 순위 싸움하는 그렇죠.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진짜 촘촘해야 되거든. 그게 맞아.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 더 이제 그만할게요. 네. 그게 지금 이게 너무 갭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 순위 경쟁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경기 흐름 자체가 좀 타이트할 수가 재미가 없다. 없어. 리그가 재미가 없지.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벤치 코치가 하는 보직이 뭔가요? 수석 코치 느낌인가요? 벤치 코치와 수석 코치가 똑같은 말입니다. 예. 맞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음. 비슷한 개념. 이제 벤치 코치라는 호칭을 쓰는 데도 있고 수석 코치라고 또 쓰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조원우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특화된 부분이 수비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책임을 감독도 지지 않을까. 출신이기도 하고. 맞네요.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또 슬슬 또 주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어저께도 방송 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기아 타이거즈 정말 비상입니다. 7연패.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순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연패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올라가고자 하는 팀은 연승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 가을 야구 진짜 초비상입니다. 7연패 기간 성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발진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3.80, 반면에 불펜 평균 자책점 7점대입니다. 득점권 타율 1할 6푼 4리 정말 뒤쳐져 있기는 한데 지금 NC의 6위잖아요. 1.5경기 차로 쫓기고 있고 지금 좀 이 대진에 있어서도 운이 안 좋았던 게 연패 기간 동안 상대 에이스들만 상대를 했습니다. 브랜든 선수, 안호준 선수, 요키시, 남지민, 김민우, 뷰캐넌, 수아레즈까지 이때 남지민 선수도 5이닝 무실점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이 연패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신의 남지민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각 팀 외국인 에이스, 국내 에이스 계속 만났던 셈입니다만 반대로 또 그 경기에서 한 경기도 잡지 못하면서 지금 연패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 못했다. 진짜. 그쵸. 이제는 진짜 가시권이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선수들의 플레이가 많이 위축됐어요. 지금 위축됐고 좀 소극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쫓기는 입장이니까. 너무 쫓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기아가 정말로 그 힘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이제 다 왔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농사가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리고 진짜 또 기아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뭐 이런 표현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재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지난 16일 이제 잠실 KT전에서 선발 투수 필러코 선수 비 와가지고 공 한 개도 안 던진 다음에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 그치. 그래가지고 오늘 선발 투수 또 예정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또 이제 8경기 연속으로 또 이제 상대 팀의 또 이 주축 투수를 상대하게 되는 셈인데 지금 이제 보시겠습니다. 5강 경우의 수인데요.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가 7승 7패 남은 경기에서 5월의 승률을 기록한다면 남은 경기에서 이제 NC가 11승 6패 거두게 됐을 때 이제 뒤집어진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렇게 좀 남은 경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이 격차를 줄이려면 많이 이겨야 된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 기아가 10승 4패 정도 하면은 그건 거의 뭐 끝난 거 게임이고 9승 5패까지만 해도 와 5할만 해도 진짜 가능성이 있다. NC가 11승 6패가 필요한 거네. 네, 꽤나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로 보면은 그래도 꽤나 어렵긴 그렇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는데 최근에 근데 기아 타이거즈의 흐름이 7승 7패 사실 이제 남은 경기에서 5할 승률도 못할 것 같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기아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 기아가 진짜 빨리 지금 이거 연패를 빨리 끊어야 돼. 연패가 아니라 연승이 필요한데 지금 지고 있네 계속. 오늘 게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가 진짜 기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7연패 동안 기아 타이거즈 가장 뭐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빠따지 뭐. 타격이다. 득점 자체가 너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엇박자 아니야. 선발이 좀 어느 정도 이닝 소화해주고 선발이 경기를 좀 만들어주면은 뒤로 갈수록 그걸 좀 지킨다든지 아니면 계속 좀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네. 중간에서 무너지고 득점은 또 안 되고 이게 제일 그 연패가 길어졌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총체적인 안목이네요. 투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경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무는 잘 지켜주고 있지만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하고 또 득점, 이 뒤집을 수 있는 찬스에서 또 이 타자들이 해주지 못한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진짜 베테랑 선수들이 해주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리고 또 선수들도 또 팀도 뭐 최영우나 나성범 뭐 이런 선수들한테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큰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이제 뭐 역시 베테랑 선수들이 좀 분전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 베테랑 선수들에게 기대는 게 사실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어때요? 그런 게 많죠. 주위에 좀 흔들리지 않는 좀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좀 처했을 때 누군가한테 좀 기대고 싶을 때 네. 도움을 좀 받고 싶을 때
동생한테 그러겠어요? 그쵸, 어른한테, 아니잖아요. 형한테.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 또해영 또연식 기용으로 올해 또 부상 올 수도 있다고, 심지어 부상으로 최근에 경기 못 나왔었다 또 실베스타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필승조 선수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이런 선수들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아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경기도 저희가 한번 좀 이 선발 매치업 봐야 되겠죠. 이제 LG 트윈스는 플러트코 선수 15승 5패 2.48의 평균 자책점, 놀린 선수도 좋습니다. 5승 8패, 승패 기록은 별로지만 이 평균 자책점 3.03, 굉장히 호투를 펼쳐주고 있어요. LG가 유리하죠. 네, 지금 기아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기는 한데, 네. 지금 에이스 투수가 이제 또 등판을 하게 되니까. 근데 또 모르기는 해요. 진짜로 야구 진짜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LG의 승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아도 지금 갈 길이 바쁜 상황이긴 하지만 LG 같은 경우에도 1, 2, 싸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의 동기부여가 더 강할까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그렇죠. 두 팀 모두 똑같아요. 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뭐 순위 싸움을 하지 않는 팀들도 시즌 144번째 경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조금 순위권 싸움에서 좀 멀어진 팀들하고 할 때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는 있겠죠. 심적으로는. 근데 두 팀 모두 진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팀들끼리 간에 또 대결이고 외국인 투수 간에 또 대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기아 불펜 때문에 선발 못하면 또 힘들 것 같다. 남상규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LG가 3점만 내면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LG 물타선 너무나 걱정된다고, 최근에 또 타격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쭉 위에도 보니까요. 뭐였지? 기아 화이팅 뭐 연패 끊길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또 누구 지금 전상현 선수 얘기도 제가 봤었는데 전상현 선수도 지금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불펜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지금 안치홍 의원님 전적도 5할 35승 35패입니다. 오늘 틀리시면 이제 다시 5할 밑으로 몇 달 만에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건데 플러스 5까지 가신다며요, 의원님. 또 이렇게 되네요, 또 이렇게. 내 수준이 여기까지야. 아니 저기에선 잘 맞추세요? 스포츠 타임에선 잘 맞추세요? 똑같아. 거기서 똑같아. 거기도 곧 잘릴 것 같아. 여기도 이제 잘릴 거고. 아니 제가 근데 위원님 이런 거 분석하시는 거 이제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이 이게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 있긴 하던데 이게 참 맞추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승패 예측이라는 다 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보니까. 하긴 그래서 또 맞추셨으면 위원님이 여기 나오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승패 예측으로만 좀 하실 텐데 참 쉽지가 않네요. 지금 5할까지 내려온 상황, 오늘 또 플러스 1로 갈 수 있는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LG의 승리를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채팅창 조금 이제 소화를 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탄베스도 맨날 잘라봐라 이러세요? 스탄베스도 맨날 잘라 뭐 이러시냐고. 이렇게. 거기서도 똑같아. 여기라고 뭐 다르게 하지 않아. 다르게 하시면 좀 섭섭할 뻔했는데 거기서도 똑같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람도 더 많잖아. 하긴 맞아. 일단 제 바람이지만 마지막 최종전까지 5위 8위 결정까지 안 났으면 좋겠다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의대호 선수의 은퇴 경기에서 운명이 걸려있는, 물론 바람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극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즌 말까지 팬분들께서 너무 피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삼성은 방향성 있게 이번에 선수 지명에서 이재현 선수, 김지찬, 김영웅, 조민성, 김현준 등등 좋은 야수들을 많이 발굴했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 사람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 삼성에 대한 유망주 얘기 위해서 또 쭉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 아까 저희가 뭐 한화 얘기도 잠깐 했지만 삼성의 유망주 지명 혹은 이제 육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은 지금 얼마 전에 김현준 선수 일단 그 발굴이 굉장히 크죠. 올 시즌 히트죠. 그리고 뭐 김지찬 선수는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주전으로 잘 잡았고 이재현 선수도 가능성을 충분히 올 시즌 좀 내비쳤고 마운드 쪽보다 이제 마운드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선수 2명에 원태인 선수 있고 이제 뭐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뭐 최채영 선수 이렇게만 돼도 벌써 괜찮거든. 네. 그 이후에 또 최지강 선수도 있었고 나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최충현 선수. 최충현 선수가 좀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그 파이어볼러를 비롯해서 즉시 전력감인 선발 투수들은 많이
지금 삼성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뭐 허윤동 선수도 할 있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파이어블로는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야수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춰서 영입을 해서 육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러네요. 네. 근데 육성은 말 그대로 2군에서만의 육성이 다가 아니지. 육성이란 표현이라는 거는 진짜 너무 광범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군에서 기회도 줘야 되고 또 기회도 받아야 되고 그 기회를 또 어떻게 또 살리냐 선수의 몫이기도 네. 하고 정말 육성이면은 1군에서 써야 되는 게 가장 큰데 쓸 수 있는 뭐 선수는 또 엔트리 수는 또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리그가 조금 더 이제 뭐 코로나가 지나면 네네. 교육리그가 조금 더 이제 그 다시 좀 부활해가지고 좀 활발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전만한 연습은 없다고 봐요 진짜.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이제 호주 리그에 이제 롯데 선수들 어린 선수들 많이 가가지고 뛰고 와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저 들었던 것 같은데 호주 리그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교육 리그가 갈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이 어린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실전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젊은 선수들도 내년에 조금 더 기대하시는 선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실베스타님 박진만 감독은 선수라면 그라운드에서 매 순간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를 한다. 연봉, 성적, 연차에 상관없이 느슨한 플레이를 보인다면 경기 중 교체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현준 선수죠, 맞아요. 보네드 플레이하고 바로 문책성 교체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젊은 선수들에게도 자극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런 게 좀 들어가야 돼. 어떻게요? 우리도 이제 위원님도 스튜디오에서 이 질문에 있어서 매 순간 긴장하고 집중하셔야지. 제가 성적 아까 읽어드렸는데 성적 읽고 막 이러면서 크게 읽으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 말 저걸 끝까지 해봐. 연차에 상관없이 느슨한 방송을 보인다면 방송 중 교체한다. 대타가 없는데 어떡해요? 교체해줘. 대타가 없어요. 교체할 대타가 교체해줘 없어. 제발. 오늘도 또 40분 잘 하시고서 왜 그래요? 아니, 왜 감독한테 5회만 뛰고 교체하듯이 바꿔달라고 20분만 하고. 절대 안 되지. 40분 풀타임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40분 동안 여러분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도 오전 10시에 또 이런저런 얘기 다시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또 야구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5경기 또 보시고 또 내일 경기에서 저희가 또 풀어드릴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